자, 이번 시간에 밸브 등에 관한 부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밸브 등. 일단 첫 번째 밸브 등은 보면 게이트 밸브에서부터 마지막 스트레이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밸브 등. 밸브 등. 여기 밸브는 일단은 여러분이 그 밸브는 가장 물어보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면 주어지는 밸브 종류별에 따른 역할. 이걸 이제 가지고 그러면 구분할 수 있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것으로서 일단 그 중에 특히 이제 보면 그 중에 지금 첫 번째 게이트 밸브하고 글로브 밸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중에 이제 보면 게이트 밸브하고 그리고 글로브 밸브 물론 게이트와 글로브 밸브는 물론 그 역할 또는 특징이 있을 건데 일단 게이트하고 글로브는 여러분이 그 역할 또는 특징을 보시기 전에 명칭입니다. 명칭이라면 지금 이제 보시면 게이트 밸브를 양가로 무슨 밸브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고 글로브 밸브를 스톱 또는 구형 밸브라고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특히 이제 게이트 밸브하고 글로브 밸브는 그 다른 명칭이 뭐가 있대? 그렇게 게이트 밸브 이거를 슬루스 밸브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브 밸브를 이거를 무슨 밸브? 이거를 스톱 밸브라고도 한다라고 해서 봐두시는데. 이걸 보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면 여기는 이 글로브하고 이 게이트는 물론 특징 또는 역할을 갖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글로브 게이트는 이 밸브 이름을 서로 바꿔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 밸브는 스톱 밸브라고도 하면 틀렸죠. 왜요? 게이트 밸브 다른 이름 뭐 있어요? 슬루스 밸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 게이트하고 그리고 글로브는 꼭 다른 이름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 이제 글로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뭐가 있어요? 보니까 구형 밸브라고 하죠. 구형이란 지문은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글로브 밸브의 다른 이름으로 시험에 등장했던 건 스톱 밸브라는 지문으로 등장했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다? 구형 밸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브 이 밸브 자체가 동그란 공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구형 밸브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걸 이제 시험상의 명칭은 스톱이라고 해서 지문에 등장하는 문제를 만들었던 게 있지만 구형은 물어보지 않았지만 구형도 하나 확인하셔서 다른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게이트하고 글로브는 이거를 슬루스하고 스톱 밸브라는 명칭이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고 이 두 개의 밸브는 일단 이 명칭도 확인하지만 관내 마찰 저항이란 지문을 주고서 관내 마찰 저항이 작은 것은 게이트 밸브고요. 관내 마찰 저항이 큰 것은 글로브 밸브다. 이제 그래서 그 역할 또는 특징 가지고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 앵글 밸브. 앵글 밸브는 이제 보시면 글로브 밸브 일정으로서 요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래서 앵글 밸브는 일단은 보시면 요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앵글 밸브는 보면 요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면 앵글 밸브 보시면 요체 흐름 뭐 한다? 이거를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 앵글 밸브 모양 자체가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물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물이 이제 여기까지 앵글 밸브 물이 차 있는 상태인데 보시면 이 밸브가 닫힌 이 밸브를 만약 열려서 이 밸브가 개방이 됐다면 어떻게 물의 흐름이 이와 같이 직각으로 물의 흐름이 바뀌죠. 그래서 앵글 밸브는 요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에 사용되는 게 무슨 밸브다? 앵글 밸브다라고 봐주시고 이거 무슨 밸브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글로브 밸브 일종. 그러면 글로브 일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봤던 글로브 밸브는 관내 마찰장이 크다는 거죠. 크다. 그러면 마찰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래? 이 물이 지금 흘러오면서 이렇게 90도로 방향을 바꾸는. 물론 여기 부딪히면서 방향을 바꿔 내려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마찰장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앵글 밸브의 가장 먼저 특징 또 역할은 요체 흐름을 직각으로 바꾸는 경우라고 주면 앵글 밸브를 찾고요. 혹시나 앵글 밸브는 무슨 밸브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를 글로브 밸브 일종으로 분류한다는 것까지 해서 앵글 밸브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콕입니다. 콕은 원통 또는 원뿔에 구멍을 뚫어 축을 중심으로 90도 범위에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콕 하나 확인하시고요. 콕은 여러분이 집에 가스레인지 중간 위에 있는 그 중간 밸브 있죠.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콕은 좀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는 핸들 조작에 따라 볼에 있는 구멍의 방향이 바뀌면서 개폐가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볼 밸브. 그 다음 역지 밸브 또는 체크 밸브. 명칭은 그 중에 보면 여기를 명칭은 체크 밸브란 명칭으로 씁니다. 그래서 체크 밸브인데
자, 체크 밸브는 일단 여러분 역할, 여기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일단 체크 밸브는 역할을 하나 기억하시는데, 체크 밸브 유체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다. 즉, 체크 밸브는 일단 줄이면 역류 방지용 밸브로 씁니다. 그리고 체크 밸브는 그 종류를 보죠. 그러면 체크 밸브 종류는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질문에 가보니까 지금 리프트형 체크 밸브하고 스윙형 체크 밸브가 있는데, 그러면 리프트형은 배관 중에 어느 배관에 씁니까? 그래서 리프트형은 수평 배관에만 씁니다. 그리고 스윙형은 어디예요? 수직, 수평 배관 모두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체크 밸브는 역할, 그리고 그 체크 밸브 종류에 따라서 리프트형은 수평 배관에만, 스윙형은 수직, 수평 배관에 씁니다라고 해서 밸브 하나 확인하시고, 자, 버터플라이 밸브, 볼 밸브와 마찬가지로 90도 회전으로 개폐되면 저압 유체 유량 조절 밸브로 사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버터플라이 밸브는 여러분이 일단 버터플라이가 지금 나비죠. 그럼 여러분이 나비가 날아갈 때 날개짓 어때요? 날개가 접었다 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나비가 날개짓하는 그 각도 범위에서 이 물의 유량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거를 버터플라이 밸브라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차압 조절 밸브, 공조 설비 내용온수 공급관과 환수 간 양측 압력을 동시 감지하여 압력 규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를 차압 조절 밸브. 그래서 일단 게이트에서부터 차압 조절 밸브까지 밸브에 관한 종류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스트레이너, 마지막에 나온 이 스트레이너, 마지막에 스트레인, 이거는 밸브는 아닙니다. 밸브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무슨 역할입니까? 이거는 배관 중에 설치된 유체 중에 찌꺼기를 걸러주는 역할을 한 게 스트레이너가 됩니다. 보시면 지문에 조절 밸브, 유량계, 열교환기 등의 기기에서 앞에 설치해서 배관 속에 먼지, 흙, 모래, 세포질 등 기타 불순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 게 뭐가 있다? 스트레이너가 되는데 주로 Y형의 스트레이를 많이 씁니다. 주로 Y자형의 스트레이를 많이 쓰는데 주로 이런 형태 주로 Y자형의 스트레이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Y자형 스트레이를 써서 이게 이와 같은 모양이 배관 중에 설치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배관 중에 설치가 돼서 설치가 이 배관에 흘러가는 유체, 그죠? 여기 배관 뒤 이 유체들이 흘러가면 유체들이 흘러가겠죠. 유체들이 같이 내용원수가 흘러가는 유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배관에 찌꺼기 등이 딸려갈 수 있게 딸려가면 그러면 딸려가면 어떻게 이 찌꺼기 딸려가면서 어떻게 돼? 이 찌꺼기 등이 이와 같은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 이게 무게차, 중력차에서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이때 이렇게 여기서 걸러주고 여기다 지나가는 형태로서 단순히 무슨 역할 여기는 찌꺼기를 걸러주는 무슨 역할, 찌꺼기를 여과 역할만 하는 거지 이건 밸브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는 단순히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여과기 역할하는 장치다. 그래서 스트레이너까지 해서 최소 밸브는 지금 게이트 밸브에서부터 스트레이너 정도, 밸브는 아니지만 마지막 이 스트레이너까지 해서 이 정도 크게 정리하면 시험과 연계되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밸브 하나 박아두시고 배관입니다. 배관은 지금 조철관에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 콘크리트 관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그 중에 관 중에 보면 여기는 세 가지 강관과 동관과 경질 염화 비닐관 좀 보시는데 강관은 지금 여러분의 특징 한 5가지 되어 있고요. 접압은 이 배관 재료 관련 접압에 관한 것은 좀 참조만 하시게요. 물론 접압에 관한 방법을 갖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접압 방법을 갖고 물어본다는 건 난이도 조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 적응하기 좀 어려우니까 특징하고 관련 부분을 보시는데 여기는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여러분이 그 중에 그 배관에 관련된 부분이 강관입니다. 그래서 강관은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 강관은 여러분이 그 관 두께, 관의 두께 관련된 이 지문 여기는 꼭 주의해서 보실까요? 그럼 관의 두께 결정 관련해서 지금 교환의 11페이지 맨 상단에 가보면 두께는 스케줄 번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번호 10에서부터 쭉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나타내며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관 두께가 두꺼워집니까? 얇아집니까? 그죠? 스케줄 번호가 클수록 관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문항 관 두께 관련 동그라미 2번 하나 꼭 체크하시고요. 내려가다 보면 동관입니다. 동관도 그 특징 한번 봐주시고, 자, 여기도 동관도 관 두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관 두께 관련한 것은 여기 강관도 관 두께지만 동관도
관 두께 여기를 좀 주의하셔서 동관은 타입이 그 세 가지 타입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타입은 세 가지 타입인데 1번에 K, L, M 타입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그 타입에 따라 그 관의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구분하실 필요가 그래서 질문 A번에 자, 세 가지 타입 중에 K 타입이 가장 두껍다, L 타입이 두껍다, M 타입이 보통이다. 그래서 킹 사이즈, 킹 타입, 라지 타입, 미디엄 타입이 된다. 그래서 킹이 가장 두껍고요, 보통이고요, 두껍고요. 그다음 보통을 순서로 해서 K, L, M에 따라 그 관의 두께에 관한 부분을 혹시나 타입별에 따른 그 지문을 바꿨을 때 여러분이 그걸 혼동하지 않고 구분하실 수 있는가까지 해서 동관은 관 두께 좀 봐주시고 그다음 경질 염화 비닐, 그 다음에 보면 경질 염화 비닐관이죠. PVC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PVC관 여기는 특징, 경질 염화 비닐관 여러분이 그 관의 특징을 좀 확인해 볼까요? 특징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그래서 1번 가보니까 전기 절연성 및 내산성, 내알칼리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배관의 과경이 용이하고 경량으로 시공성이 우수하다. 이제 해서 1, 2번은 어떻게 보면 장점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4번 충격과 열에 약합니다. 선팽창 개수가 크므로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이 크다. 이제 해서 3, 4번은 단점의 개념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특징은 네 가지 꼭 확인해서 1, 2번은 장점과 3, 4번은 단점의 개념으로서 관 중에 보면 세 가지 강관하고 동관, 경질염화 비교 그 중에 특히 강관하고 동관은 관의 두께, 이 관의 두께에 관한 부분에 따라서 스케줄 번호가 커질수록 두께는 타입별에 따른 두께는 해서 강관, 동관, 두께에 관한 부분 좀 정리해 봐 두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관에 관한 것 좀 주의 봐 주시면서 자, 그다음 마지막에 배관의 이음 및 배관 지지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지지 장치. 자, 그 중에 첫 번째 배관의 이음. 배관의 이음 부속별에 관한 사용 개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보면 이건 배관의 이음.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건 배관의 이음별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 개소. 그래서 이음별에 따른 여러분이 사용 개소를 구분하실 수 있냐. 그래서 이와 같은 특정 어떤 배관 이음을 뒀을 때 이 이음은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이음별에 따른 여러분이 사용 개소를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냐. 그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그 난이도는 그렇게 높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눠서 보니까 직관을 접속할 때 사용되는 그 배관 이음에 관한 부속 장치는 몇 가지가 있더라? 소켓, 유니온, 플랜지, 니플이다. 그래서 4가지 나와 있고요. 자, 분기관, 관을 분기할 때 쓰는 거 뭐가 있습니까? T 크로스 Y. 이제 그래서 T 크로스 Y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분기관을 때 여기 T를 가지고 그 다음에 크로스를 가지고 Y를 가지고 분기관을 낸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죠. T란 건 이쪽 방향에 흘러간 것을 여기 지금 이쪽에 양방향 이거를 분기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크로스라는 건 이쪽 방향에 흘러간 것을 세 방향으로 나누고자 했을 때, 세 방향 나눈다는 것은 이거를 이와 같은 세 방향으로 이거를 분기하고자 했을 때 Y란 거 역시 마찬가지 이와 두 방향으로 분기했던 게 이게 한 방향으로 흘러갔던 게 이렇게 두 방향으로 냈을 때 그래서 분기관 낼 때는 이와 같이 T 크로스 Y를 통해서 분기한다라고 이제 해서 두 번째 하고 이형관이라는 건 관의 광경이 다를 때는 리듀서나 부싱과 편시빙형 T나 이경 소켓을 통해서 굴곡부는 엘보 밴드 그리고 말단부는 플러그 캡이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이음별에 따른 사용 개소 이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이 그 이음별에 따른 개소 정도 확인하셔서 그걸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 잠깐 확인하고요. 자, 배관의 지지 장치는 일단은 그 중에 이제 보면 서포트 또는 행거라고 해서 큰 대분류에 따른 서포트 행거하고 레스트레인트 이제 관한 부분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중에 앵커하고 스톱 가이드 정도. 그래서 레스트레인트 관련한 그 소분류가 되는 앵커 스톱 가이드 즉 배관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두 번째 레스트레인트 관련 앵커 같은 경우는 관의 이동이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점을 완전히 고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앵커, 스톱. 관은 회전되지만 직선 운동을 방지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래요? 스톱. 그리고 가이드. 관이 그 축 주위를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장치를 뭐라고 그래요? 가이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앵커, 스톱, 가이드 정도만 잠깐 확인할까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출제되긴 했었는데 그래 여기는 한번 출제될 난이도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여기 이제 보면 지지장치 중에서는 그 중에 앵커 스톱 가이드 관련된 그 소호 분류에 따른 그 역할, 장치의 특성 좀 체크하셔서 앵커 스톱 가이드 정도까지 좀 정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잡다한 걸 다 모아서 급수록은 일괄 처리해서 1절에서 급수에 관한 걸 여기서 일괄적으로 한번 다 모아서 그냥 마무리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급수에 관한 큰 틀에 관한 지문 하나 정리를 좀 하고요. 2절 이제 보면 배수 통기 설비 관련한 부분에 따른 지문 중 일단은 먼저 배수 통기 설비는 여기는 관련 법령과 그리게 뭐 많이 없고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서는 1번 급수 배수용 배관 설비 관련된 지금 1번부터 해서 5번 중에 몇 가지 지문 정도 좀 확인하시면서 1번 지문을 좀 마무리 정리해 보실까요? 부분들은. 자, 먼저 급수 배수용 배관 설비 관련 법령에 들어간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시면 1번. 자,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 구조차 안에 매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래서 밑에 1번의 기역, 니은, 디귿이라면 그때는 구조차 안에 뭐 할 수 있다? 매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는 기역, 니은, 디귿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2번으로 가죠.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용 배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적합해야 한다. 그래서 기역. 급수용 배관에는 가마 밸브 등의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그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기역. 니은. 자, 이 화장실의 배수용 배관은 층상 배관 공법 또는 층하 배관 공법이다 해서 나와 있는데 층상 배관 공법은 무엇인가를 봤더니 배관을 해당 층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뭐라고 그래요? 층상 배관 공법 또는 층하 배관 공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층하 배관 공법은 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뭐라고 그래요? 층하 배관 공법을 그 중에 하나 봐두실 게 이제 뭐시면 지금 화장실에 배수용 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배수용 배관을 설치하는데 이때 설치되는 배수용 배관에 그 설치하는 공법은 몇 가지 공법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방금 봤던 대로 두 가지였었죠. 층상 배관 공법 하나 하고요. 층상 배관 공법하고 그리고 또는 층상 배관 공법을 시공하던가 아니면 층하 배관 공법에서 층하 배관 공법으로 해서 둘 중에 하나의 공법을 통해서 이 화장실에 배수용 배관을 설치합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자, 배수용 배관을 설치하는 건데 보시면 기존에 층하 배관 공법만 있었던 게 보면 하나 이번에 보면 법률 개정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 기존의 층하 배관 공법으로만 시공했던 공법 중에 하나 뭘 또 추가했어요? 층상 배관 공법도 하나 새로 신설 추가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배수용 배관은 이 화장실에 배수용 배관을 설치할 때 공법은 몇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층상 또는 층하 배관 공법 중에 두 가지 공법 중 하나의 공법을 통해 배수용 배관을 설치합니다라고 해서 일단 여기는 용어 꼭 기억하시길. 또 혹시 용어 층상 층하를 물었을 때 여러분이 여기는 주관식의 문제까지 해서 층상 배관 공법하고 층하 배관 공법 꼭 주의하시고 자 관련해서 지금 더 보죠. 자 설치할 수 있으면 층하 배관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질 염화 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와 같은 측정 조건에서 5dB 이상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분들은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보면 이 두 가지 공법 중에 무슨 공법으로 층하 배관 공법. 그래서 이 중에 보면 이 층하 배관 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소음 차단 성능이 몇 데시벨 이상 여기는 5dB 이상의 소음 차단 성능이 있는 배관을 써서 가능하면 소음을 더 줄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층하 배관 공법 어디에요? 5dB 이상이라는 거지 보시면 여기는 층하 배관 공법에는 최소 좋은 관을 써서 소음을 좀 줄여주세요. 근데 그 줄여주는 기준치를 얼마? 최소 몇 데시벨 줄여 소음 줄일 수 있는 5dB 이상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해서 층하 배관 공법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 2번 정리하고요. 자, 3번 공동택인 세대별 수도 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해서 3번 확인합니다. 급수전은 여러분이
수도꼭지 수도꼭지. 세대별 수도꼭지 몇 개는 채워서 들어가야 돼요. 최소 2개 이상. 기본 2개 이상 포함해서 각 그 2개 이상이 훨씬 들어가 있지만 법상은 최소 몇 개 이상을 설치합니까? 2개 이상을 설치합니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4번 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것과 발코니 바닥에는 배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발코니 중에 급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던 물을 사용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뭘 설치할 필요가 없다. 배수 설비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더라. 그리고 5번. 자, 그러면 만약 물을 사용하는 곳에 설치된 배수 설비가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가요? 배수 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5번 체크하셔야 될 때는 관련 지문 하나 정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관련해서 배수 설비. 관련해서 보시면 배수 설비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 배수 설비 2번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배수 설비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데, 자, 배수 설비입니다. 배수. 자, 배수 설비 하게 되면 살펴봐야 될 게 트랩이에요. 트랩입니다. 트랩. 자, 배수 설비에서 트랩은 일단 트랩은 설치 목적. 트랩은 왜 설치합니까? 봤더니 밑에 이제 설치 목적의 방법을 1번에 가보니까, 자, 1번 관내 악취, 유독가스 등이 실내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배관을 보호하는 장치를 뭐라고 그래요? 트랩입니다. 근데 트랩만을 설치해서는 이 악취, 유독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지는 못하죠. 왜? 2번에 나와 있는 트랩 내에 항상 고여있어 악취, 유독가스 유입을 방지하는 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봉수라 그랬습니다. 봉수. 여기 보시면 일단 봉수. 일단 그러면 트랩은 설치하는 목적인데 봉수입니다. 봉수. 그러면 트랩 내에 봉수가 없으면 트랩은 설치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밑에 이제 그림 나와 있긴 합니다만 볼까요? 이게 이제 P트랩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유입이 돼서 이제 출구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만약 자, 이게 이제 P트랩인데 이게 지금 이게 P트랩. 영어 알파벳 P가 누워있다고 해서 P 모양 트랩, 그것을 P트랩이라 합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자, 여기는 P트랩을 설치했다는 거 악취가스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악취가스 역류를 막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이 관을 역류해서 악취가스가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데 이 악취가스 역류했을 때 이 P트랩을 통과하지 못하게끔 이 배관을 막아줘야 되는데, P트랩만을 설치해서는 안 되죠.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 배관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배관 내 이 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악취가스가 역류에 들어오더라도 이 물에 막혀서 실내로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이 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물을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하신 데 이게 봉수라고 그랬죠. 봉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자, 봉수의 적정 깊이입니다. 봉수의 깊이. 자, 이제 그러면 봉수의 깊이를 한번 보자. 봉수 깊이는 그러면 자, 봉수의 깊이는 얼마로 할까요? 봤더니 1번을 주고 2번을 준다고 가정해 보죠. 자, 봉수 깊이는 지금 문항 3번에 봉수의 적정이 얼마라고 합니까? 50에서 100mm로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 봉수 깊이는 얼마가 돼요? 50에서 100mm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는 지문일 거고요. 만약에 봉수 깊이를 물어보는 지문을 숫자화해서 1번으로 주면 맞죠. 이제 물론 정답을 확인했으니까. 그럼 봉수 깊이는 만약 요거를 숫자가 아니라 뭘로 줍니까? 지문으로 물었다면, 지문으로 물었다는 거 어떻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봉수 깊이는 딥와 웨어 사이에 뭐를 수직거리를 합니다라고 만약 지문을 줬다면 어떻게 되게? 이 지문은 맞다 틀리다. 그래서 봉수 깊이는 1번으로 주문은 맞습니다. 근데 이 봉수 깊이란 걸 지문 숫자가 아니라 이거가 지문 딥와 웨어 사이에 수직거리라고 지문을 주면 이 지문은 맞다 틀리다. 이 지문은 맞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이제 봉수 깊이 수치화해서 지문상에 물어봤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이 봉수 깊이만을 주고 간단하게 물어봤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하나 확인하시고, 대신 이 수치를 지문 대신에 이와 같이 딥와 웨어 사이에 수직거리란 지문을 줘도 이게 맞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맞는 걸로 확인할 수 있냐면,
자, 밑에 이제 그림 좀 그 표기가 좀 정확히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기도 트랩에 관한 명칭도 시험을 한번 냈던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트랩에 관한 명칭은 여러분이 보시면 트랩은 이게 B트랩의 모양인데 이제 모양인데 지금 여기 이제 보면 지문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딥프라고 그래서 딥프라고 그래요. 딥프.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를 뭐래그를 웨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여기를 크라운이다라는 명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단 트랩에 관한 명칭을 여러분이 정리하실 때는 지금 현재 딥프와 웨어와 크라운 이 세 개 명칭을 기억하시되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트랩의 적정 수치에서 50에서 100mm였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트랩의 적정 깊이는 50에서 100이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하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50에서 100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이를 적정 깊이가 얼마가 돼야 돼? 50에서 100이 적정하더라. 그래서 50에서 100mm 사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분에 여기까지를 말하는 걸 이 사이가 얼마가 가장 적정하다는 거예요. 50에서 100mm라는 거죠. 그래서 명칭은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뭐라고 여기를 딥프라고 표현하고 여기를 웨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딥프와 웨어 사이의 수직거리라고 해도 뭐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수치화해서 물어봐도 확인하시고요. 혹시 수치를 대신해서 지문으로 물어봐도 뭐 하더라? 맞더라. 그래서 하나 확인 이렇게 정리하시기 부분들은 일단 봉수 관련한 부분들인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1번에 일단 그 적정 깊이 꼭 하나 확인하시고 그다음 트랩의 부위별 명칭에 보시면 그 봉수 깊이는 지금 나와 있듯이 그 깊이를 50에서 100으로 보는 거죠. 명칭이 좀 정확히 기재가 안 됐는데 지금 그 명칭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이 부분이 무슨 여기를 딥프 여기가 웨어 여기 이 부분이 크라운이다. 그래서 봉수 적정 깊이는 딥프와 웨어에서 이 수직거리를 봉수의 적정 깊이라 지문으로 주었을 때 좀 주의하시자는 겁니다. 하나 정리하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트랩의 종류가 나오면 여기 있는 트랩의 종류를 가기 전에 배수관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자. 배수관을 정리. 일단 트랩의 종류는 보시면 트랩의 종류는 먼저 배수관을 한번 정리하고 가보자. 배수관. 자, 일단 배수 설비에서 여러분이 배수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부분인데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자, 배수관을 보시면 여러분이 건물 배수관을 보시면 여러분이 배수관은 건물의 각 층에 있는 이관이 있고 이 각층 이 관이 만나서 이게 건물 밖으로 이와 같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관은 여러분이 세 가지 배수관을 정리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볼까요? 그러면 여기 건물의 각 층에 있는 이관을 뭐라 이거를 배수 수평지관이라고 그래요. 지관하고 그 다음에 서 있는 이관을 무슨 관 이거를 배수수직관에서 배수수직관. 그럼 결국 이 수평지관에 위생기구들이 설치가 될 거고요. 그럼 이 위생기구 내린물이 어디를 통해서 수평지관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배수수직관으로 가죠. 그럼 이 수직관에 흘러가는 물이 어디를 통해서 여기 맨 밑에 있는 이게 무슨 관? 이게 배수수직관. 요즘도 수직관도 하지만 수직주관으로 볼까요? 수직주관으로. 요즘에 보면 수직관이라고 하지만 또 요즘 근래에 출제된 지문들을 보면 이거 수직주관으로 같은 편이한데 주라는 지문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기 때문에 주를 넣어도 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라는 지문이 들어가거나 빠져도 같은데 요즘에 또 근래 같은 경우는 주라는 지문을 넣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배수 수직주관이다 라고 하나 확인하시면서 밑에 요관이 여기 있는 배수 수평주관입니다. 수평주관.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여기도 주라는 지문을 주거나 빠지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관, 수평관, 수평주관, 수직주관, 수평주관 같은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관. 그래서 배수 수평지관, 수직주관, 수평주관인데 혹시 보면 명칭을 이 배수 수평지관을 배수 수평지관을 배수 횡지관이라고 주어도 같은 편이라 좀 봐주세요. 이거를 배수 횡지관이라 줘도 같은 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배수 수평주관을 여기 배수 횡주관으로 줘도 같은 편이라고 알고 계시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보면 지금 출제는
수평지관하고 수평주관으로 물어보는데 혹시나 출제에 따라서는 횡지관, 횡주관을 줘도 같은 표현이란 것 좀 확인해 두시자는 거예요, 부분들은. 자, 일단 그럼 이제 트랩에 관한 이 배수관 3개를 정리했으면 이제 보면 트랩의 종류를 볼 건데, 종류는 이제 밑에 가보시면 트랩의 종류 크게 사이펀 트랩하고 비사이펀 트랩하고 저집기 형으로 3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이펀 트랩은 지금 우측에 자기세정작용 5라는 것은 자기세정작용이 있다는 것은 트랩 내 흘러가는 봉쇄에 의해서 관내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자기세정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 지워졌네요. 트랩을 흘러 지금 위에 있는 P트랩이 있다면 P트랩의 유입구에서 배수가 들어와서 유출구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유입구에 들어온 물에 의해서 지금 P트랩 내에 있는 찌꺼기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를 자기세정작용이 있다는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류로 봤더니 뭐가 있어요? SPU 트랩이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 SPU는 용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 SP 트랩은 대변기, 소변기도 씁니다. 네 라고 나와 있어 부분들은. 그리고 U 트랩 나와 있는 부분인데, U 트랩은 지금 어디에 설치됩니까? 이제 배수 수평관, 수평 주관에 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SPU는 용도를 갖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SPU는 지금 방금 봤던 배수관, 이 3가지 배수관 중에 S하고 PU, 여러분이 SPU는 이 3가지 수직관, 수평주관, 수평주관 중에 어느 관에 이 SPU 트랩을 설치하건지 그 관을 좀 확인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먼저 S 트랩, 세면기를 한번 갖고 S하고 P를 설명드리면, S 트랩입니다. 좀 크게 그려보죠. S 트랩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 트랩이죠. 영어 알파벳 모양 S를 말한 거니 S 트랩은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게 배수 수평지관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S 트랩 어디 연결돼요? 수평지관에. 또 세면기가 P 모양의 트랩이 있다. 그러면 이 P 트랩은 어디 연결됩니까? 여기는 수직관에서 S 트랩은 수평지관, 그다음 P 트랩은 수직관에, 또 수직주관에, 그다음에 U 트랩은 여러분이 용도는 그러면 U 트랩은 어디예요? U 트랩은 여기는 건물 내에서 실내로 들어온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옥외, 즉 공공하수관에서 건물 내로 들어온 악취를 막아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U 트랩입니다. 그럼 U 트랩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U 트랩은 보니까 U 트랩은 요 배수 수평 주관에 설치되는데, 이거 U 트랩 보시면 이와 같이 U 트랩은 이 수평 주관 중에 이와 같이 U자 모양의 트랩을 여기 설치를 해서 공공하수관에서 이 건물 내로 들어오는 악취를 막아주는 게 무슨 트랩이 있다? U 트랩이다. 그래서 U 트랩은 이와 같이 어디서 이 배수 수평 주관 중에 이와 같이 트랩을 설치해서 이 공공하수관 들어온 악취를 막아주는 게 무슨 트랩이다? 이게 U 트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SPU는 이 3가지 배수관 중에 어디에 연결이 되는지 그 부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보면 비사이펀식이라는 데 그래서 S트랩하고 드럼 트랩하고 베일 트랩인데, 드럼 트랩은 주방 싱크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주방 싱크대 개수기 밑에 문을 열어보면 뭐 있어요? 타원형의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트랩? 그게 드럼 트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주방 싱크대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보시면 드럼 트랩이고요. 베일 트랩. 베일 트랩은 여러분 욕실 바닥에 이제 물을 쓰고 버렸을 때 바닥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게 이 욕실 바닥에 설치되는 트랩, 즉 바닥 배수용 트랩은 무슨 트랩입니까? 베일 트랩이다. 이제 그래서 지금 드럼하고 베일 트랩은 분류상 비사이펀 트랩으로서 여기는 자기 세정작용이 없다. 그러면 자기 세정력이 없다는 것은 그 흘러가는 이 배수에서 관내를 스스로 청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란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일단은 드럼하고 베일 트랩은 그 비사이펀 트랩으로서 그와 같은 개소에 사용합니다. 네. 그 다음 저집기입니다. 저집기. 자, 그 다음에 저집기는 보면 여러분 저집기는 역할이 2가지. 저집기 트랩, 또 저집기 트랩이라는 부르긴 합니다만, 저집기는 역할이 2가지예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트랩의 역할도 하지만 플러스 이 설치된 개소에 나오는 찌꺼기를 걸어도 무슨 역할도 하는 거예요?
여과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설치된 개수에 나오는 뭐까지 찌꺼기 거두는 역할은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트랩의 역할도 합니다만 플러스 설치된 개수에 나오는 뭐까지 찌꺼기 거두는 여과 역할까지 합니다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명칭은 저집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달리 이렇게도 표현한다더라면 벌써 이거를 달리 포집기라고도 하고 이거를 저집기라고도 표현하더라 정도의 조집기라고도 표현하더라. 그래서 명칭은 포라는 포집기 또는 이거를 조집기라고 표현합니다라고 해서 여기도 플러스 사용 개수 종류별에 따른 사용 개수를 보시는데 여기는 굳이 이 저집기 트랩은 사용 종류별의 개수를 이 사용 개수를 특정 짓지 말자. 그래서 특정 짓지 말자는 것은 여기 저집기 트랩은 어떤 이 종류를 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방에 쓰는 트랩을 찾으려면 뭘 찾으면 여러분이 대부분 그리스로 아마 기억을 하셨을 건데 굳이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여러분 기름은 두 가지죠. 동식물성 기름이 발생하는 장소는 아니면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기름이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명칭 주어지는 명칭 사용을 특정 짓지 마시고 그중에 그리스 저집기 그리스란 것은 기름은 기름인데 무슨 기름이에요? 동식물성 기름이죠. 그래서 동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개수 그냥 통상 봤을 때 호텔 주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명칭을 짓지 마시고 그리스 저집기란 것은 동식물성 기름기가 발생할 장소는 통상적으로 보면 주방에 많이 쓰죠. 뭐 식당, 주방 그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리스 저집기는 동식물성 기름기 사용 개수에 가솔린 저집기라는 데 보시면 주로 사고나 어떤 세차장, 특히 세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차를 세차하는 과정에 기름이 분명히 발생하죠. 그래서 그 기름을 여기 물 위에 띄워서 휘발시키면서 제거하던 형태로서 가솔린 저집기. 헤어는 헤어는 머리카락이죠. 그래서 이 미용실에 샌드는 벽돌 공장이나 나와 있긴 합니다만 샌드는 어떤 모래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유추해서 적으시면 될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런더리 또는 런더리. 여기서 그 중에서 개소를 사용 명칭을 뒀을 때 정리하실 수 하나 없는 게 이건 하나 그냥 머릿속에 외워야 될 부분이 런더리 저집기 표현했다 이거를 영어식 표현을 런이라고 주기도 합니다만 그렇더라 보시고 여기는 여러분이 세탁소 또는 세탁장 여기는 하나 기억하셔야 여기는 이 명칭에서 개소를 유추해낼 수 없다 보니까 런더리 또는 온더리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플라스터는 석고죠. 그럼 여러분이 석고를 사용하는 개소 정도만 유추해서 여러분이 이 개소를 정리하시는 형태로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여기는 명칭을 기억하시기보단 이 주어지는 트랩의 명칭을 보시고 유추하는 정도로만 구분하시면 되지 꼭 어떤 특정 장소를 명칭, 지칭해서 그 명칭을 그대로 머리에 담을 필요는 없겠더라 봐두시고 그 중에 특히 이제 보면 드럼벨, 조직기 관련된 6가지 외로 SPO는 꼭 여러분들이 보시면 관은 여러분들이 배수, 수직, 주관, 수평, 지관, 수평, 주관 여러분들이 요 3개 관의 역할을 또 나중에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설명도 할 테니까 3개 관 꼭 기억하시고 3개 관 중 S트랩은 수평, 지관에 B트랩은 수직, 주관에 U트랩은 공공하수 용량 악취를 막아주는 역할로 적은 어디에? 이 배수 수평 주간의 무슨 트랩이? U트랩이. 그래서 3개 관은 이 배수관 중에 어느 관에 연결을 시키는지 그 부분 하나 꼭 체크해서 3번의 트랩의 종류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 남은 하나가 뭐가 남았냐면 트랩에 관한 트랩 내 봉수 파악의 원인과 대책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랩에서 물론 이 지금 목적부터 쭉 정리했었는데 트랩 하긴 이 배수 설비에서 보면 또 가장 배수 설비에서 트랩이 중요하고요. 트랩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봉수. 트랩에 봉수가 없으면 트랩은 아무런 말짱 꽝이죠. 안 꼽는 찐빵이다. 그래서 그만큼 봉수가 중요하다. 그렇죠. 트랩을 설치해서는 악취가스 역류를 막을 수 없고 트랩 내 뭐가 있어야 돼요? 봉수가 고여있기 때문에 봉수가 역류나 가스나 악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트랩 내 봉수는 항상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분명히 트랩 내 봉수 파괴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4번에서 트랩 내 봉수 파괴 원인하고 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트랩의 종류까지만 배수 설비 중에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이제 트랩의 봉수 파악의 원인과 대책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